안녕하세요, 박미수 원장입니다. 오늘은 아무리 해도 살이 빠지지 않을 때 의심해야 할 5가지. 왜 체중은 그렇게 줄지 않고 내가 아무리 적게 먹고 운동을 많이 해도 살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빠지지 않고 이전에 비해서 똑같은 노력을 해도 살이 빠지지 않는다면 반드시 짚어보아야 할 5가지 이유, 그리고 그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의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위입니다. 위. 위. 무슨 말이냐? 우리 소화불량을 달고 사시는 분들이 많죠. 소화가 안 된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음식물이 제대로 내려가지 않는다.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음식물이 내려가는 것은 흡수, 분해. 그래서 다시 몸에 제대로 이렇게 순환이 되는 거죠. 다시 흡수가 되는 거죠. 분해된 다음에 흡수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대로 흡수가 되지 않는 상황. 그러니까 제대로 분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음식물이 제대로 분해되지 않고 이것이 소장이나 대장에 찌꺼기로 내려가면 이것은 우리 몸에 유익한 영양소로 쓰이는 것보다는 그냥 단순한 칼로리 덩어리로 사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 비만 치료를 받는 사람 중에서는 우리 담즙배설을 돕는 간에 좋다고 하는 우르사 계열의 어떤 약물이나 소화제를 먹었을 때 살이 빠지는 것이 조금 더 원활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따라서 소화 기능이 굉장히 떨어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똑같은 노력을 해도 살이 빠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고, 소화 기능을 정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규칙적인 식습관, 그리고 우리 위가 잘 움직일 수 있도록 운동, 스트레스 조절을 잘 해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호르몬의 문제의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 몸에서 지방을 태우는 그런 호르몬, 대표적인 호르몬 2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먼저 갑상선 호르몬이죠. 검사를 해보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는 명확한 병적인 상태에 해당되지 않지만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올라가 있는,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올라가 있다는 것은 갑상선 호르몬 자체가 낮은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이것을 더 많이 이렇게 분비시킬 수 있도록 자극 호르몬이 올라가 있는데, 이것을 갑상선 호르몬 정상이지만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올라가 있는 상태를 불연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갑상선 기능의 이상 조짐이라고 보거든요. 갑상선 호르몬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우리 몸의 대사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갑상 기능이 떨어져 있으면 살이 찔 가능성, 그리고 똑같이 열심히 노력해도 살이 빠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두 번째, 성장 호르몬입니다. 성장 호르몬은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점점 줄어들지만 이것이 개인차가 굉장히 많은 호르몬이거든요. 성장 호르몬이 떨어지면 근육이 부족하고 지방이 축적이 잘 됩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에 비해서 성장 호르몬이 떨어져 있다면 똑같이 노력을 해도 살이 빠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또 세 번째는 여러분이 드시고 계신 약물을 이제 의심을 해봐야 되는데요. 가령 예를 들면 스테로이드제라든지 일부 진통제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장복을 했을 때 오히려 살을 찌게 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따라서 자기가 굉장히 노력해도 살이 빠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자기가 드시고 있는 약물들, 그리고 드시고 있는 여러 가지 영양제 같은 것들도 한 번 정도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번째, 아무리 노력해도 살이 빠지지 않을 때 가장 흔한 원인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바로 근육량의 부족이죠. 인바디 검사를 해보면 근육량이 부족한지를 금방 알 수 있죠. 근육량이 부족하게 되면 근육량 자체는 우리 지방에 비해서 소모하는 칼로리의 열량이 훨씬 높습니다. 근육량이 부족하게 되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근육이 부족한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할 때 많이 저지르는 실수가 있어요. 살이 빠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히려 더 적게 먹죠. 더 적게 먹으면서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지방이 빠져야 되는데 그때 또 근육이 똑같이 빠지고, 그렇게 되면 체지방률은 오히려 더 안 좋아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이어트를 할 때 다이어트를 못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체지방률이 오히려 나빠지는, 더 높아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은 지방이 빠지는 것보다 근육이 빠른 속도로 빠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따라서 아무리 노력해도 살이 빠지지 않으면 반드시 체성 분석을 통해서 자신의 근육량이 부족한 상태에 있지 않는지를 살펴보고, 그때는 무리하게 다이어트를 하면서 음식 조절을 하는 것보다는 근육을 늘려주는 단백질을 풍부하게 섭취하고 근력 운동을 통해서 근육의 정상 수치로 만들어주는 것이 오히려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살이 빠져야 할 때 가장 의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장입니다. 장. 우리 장내세균은 유익균과 유해균이 8대2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유해균 중에서 살을 찌게 하는 유해균이 있죠. 바로 비만세균이라고 합니다. 피르미쿠테스라고 하는 유해세균이 많아지면 똑같은 양의 음식을 먹더라도 이것을 지방으로 축적하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식탐을 더 유도하기 때문에 똑같은 노력하에서 살이 찌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때는 장내 세균의 균형, 유익균과 유해균의 비율을 8대1로 다시 정상적으로 되돌린, 그러니까 유해균을 떨어뜨리고 유익균을 늘려주는 노력이 필요하죠. 몸에 좋은 유산균이 풍부한 음식, 아니면 유산균 자체를 드시든지, 유산균이 먹이가 되는 식이섬유, 프리바이오티스를 풍부하게 섭취해서 우리 장내 세균의 균형을 맞춰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해도 살이 빠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원인을 생각해 보시고 이것을 교정하기 위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